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관련한 내용 정도인 것 같고요.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뭐라고 할겠죠? 조금 맥이 빠지는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 이야기 있잖아요. 시장 이야기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로 시간이,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올라간 어떤 지수를 뉴스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또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매일매일의 시황은 사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는 지금은 EPS의 어떤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PER이 튀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빠진 애들, 좋은 기업인데 많이 빠진 애들 순서로 이렇게 반등을 좀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PER이 꽉 차게 되면 그때 EPS가 좋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면서 그때는 실적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PER의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EPS의 어떤 구간에 가면 시황 이야기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시장을 뭐 일간 차트 보기 전에 월간 차트로 좀 길게 좀 크게 좀 보면, 월간 차트로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제가 위에 보면 뭐 오실레이 MACD 오실레이터와 MACD 아니 스토캐스틱과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는 사실 단기 매매가 아닌 실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월간 차트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지나보면 항상 먼저 파는 경우들 많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월간 차트가 항상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보면 스토캐스틱이나 MACD 오실레이터로 보면 이런 구간과 좀 비슷하죠. 이런 구간과 좀 비슷하는데, 이게 어떤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구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많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했죠.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구간은 위험은 이제 오히려 좀 주는 구간이고,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했을 때가 그런 구간이라면 쭉 올라와서 스토캐스틱도 과열에 꽉 들어와 있고, 이제 MACD도 점점 좀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라면 이 구간은 위험은 커지고 기대 수익은 낮아지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주식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구간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 자주 저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는 지폐를 저희가 딱 보면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5만 원이다 이렇게 딱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진 않죠. 주식은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해도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5만 원이 만약에 쭉쭉 떨어져서 4만 원,
3만원까지 온 거예요. 3만원까지 왔으면 지금 구간은 이게 2만원, 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가치가 적정하게 다시 5만원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 5만원짜리 지폐가 쭉 떨어져서 2만원, 뭐 만원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더 떨어질 게 없는 위험이 낮은 구간이고 오히려 적정 가치인 다시 5만원으로 오를 기대 수익은 높은 구간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추세로 생각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가치평가하는 쪽의 어떤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추세 매매자.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 2만원이 3만원 찍고 4만원 찍고 이렇게 갈 때는 또 들어가야겠죠. 근데 보통 이 둘 중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회원분들과 통화해 보니까 가치평가, 가치 투자자도 아니고 추세 매매자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불안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한 9월 말인가 10월부터인가요? 그 코덱스 200을 적립식 매수를 했잖아요. 적립식 매수. 적립식 매수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적립식 매매는 여기서부터 그냥 매주 저희가 쫙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대충 맞춰지는데 이게 쫙 주가가 내려왔다가 착 올라갈 때 정확한 어떤 타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이렇게 탁 시세가 이렇게 탁 올라설 때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막 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 쫙 이렇게 내려올 때 쫙 내려오다가 내려올 때 쭉 사던 사람들 이렇게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춰지겠죠. 내려갈 때 사면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뭐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 샀는데 반등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시장이. 그러면은 요때 이만큼의 물량을 요 언저리 때 한 방에 사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럴 어떤 배짱도 갖기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생각할 때는 좋은 회사인데 저점을 정확히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보면은 PBR이 전일 기준으로 0.91배, PER은 11.69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12배 가까이 왔겠죠. 하지만 그 분할 매수는 월간 차트상 이렇게 보면 아직 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바닥에 와 있거든요. 이런 바닥입니다. 이게 여기인지 뭐 과거로 따졌을 때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아직 바닥이기 때문에 블루지밴드 이 어떤 상단까지를 기대한다면 그냥 지금은 계속 그냥 비중을 늘리는 이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어떤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치 평가자이면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추세 매매자면 지금 추세가 진짜로 전환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주간 차트로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검정색 요거 있잖아요. 요게 200일 이평선이고 요게 300일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200일 이평선을 오늘 코스피가 돌파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300일 이평선을 극복하는 것까지를 좀 확인하거든요. 극복하고 났을 때가 좀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좀 시장이 확실히 좀 괜찮았던. 근데 200일 이평선 확실히 중요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100일 이평선과 300일 이평선을 좀 의미 있게 보고요. 이 300일 이평선 위에 1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시장이 강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시장이 확실히 좀 안 되는 뭐 이런 뭐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요 뉴스를 요거 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죠. 오늘 그 캐나다 그 중앙은행의 그 금리를 0.25를 올렸지만 이제 긴축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캐나다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보는 이유는 이게 사실 캐나다와 미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흘렀거든요. 이게 보면은 CPI와 실업률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다 갑니다. 비슷하게 다 갔고요. 이게 물가 상황도 비슷하고 실업률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걸 좀 작게 봤지만 근데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비슷하게 갔습니다. 과거를 보면 캐나다가 노란색이고 미국이 검정색인데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갔고 시장이 아주 좀 이렇게 불규칙할 때는 조금 괴리가 벌어졌지만 벌어지면 또 다시 모아지면 좀 벌어지고 이런 거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근데 지금은 보면 가장 역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거나 캐나다가 조금 반등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흐름상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6월 정도 되면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2% 정도 진입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준의 어떤 이야기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올해는 긴축을 좀 이렇게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혹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가 2%에 진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 피벗을 하겠다. 지금까지 어떤 긴축 기조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6월 달에 2%로 가면 이 긴축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물가 2%라는 것이 진짜로 잘 6월 정도에 간다면 피벗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캐나다의 어떤 기준금리의 어떤 동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요것을 이야기한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어디다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그 금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높은 과거의 사례를 좀 이렇게 보면 금리가 일방적으로 쫙 치고 올라간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금리가 치고 올라갔던 적은 없지만 금리가 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경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가 지금처럼 아주 급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면, 그러니까 요 기간이 길어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경제에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동결하고 만약에 물가가 진짜 6월달 정도에 내려간다면 이 높은 금리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좀 짧아진다면 실제로 연착륙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경제 침체 구간에 들어왔지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지금의 시장이 반등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가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시황 이야기는 요 정도이고 사실 이게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저는 요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수 시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지수와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 지수는 우리가 흔히 실물 경제보다 항상 빠르게 움직이죠. 보통. 근데 이런 지수들보다 종목들이 항상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항상. 왜냐면 종목들의 평균값이 지수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도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좋은 것들이 합쳐진 평균이 지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대장주들, 어떤 리드하는 어떤 기업들은, 대장주들은 내 종목들을 관찰하는 것이 지수보다 더 좀 빠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근데 그럴 때는 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기 매매를 저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대장주가 어떤 차트가 만들어져서 튀어 올라가는 이런 초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요 위에 것들,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관찰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야겠죠. 실적이 강한, 그리고 그나마 조금 실적이 강해야지만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JYP 엔터, 덴티움,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저는 관심 종목입니다. 저의 관심 종목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아직 횡보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 보면 TCK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TCK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TCK를 보면 아직은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바닥을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이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 주가가 이 오실레이터는 영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 반대로 보면 여기가 반대로 될 수 있겠죠. 오실레이터가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영선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선 위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도 영선이 있고 이렇게 갈 때 이런 자리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TCK를 조금 더 보고 있고 매수를 추가로 더 할 의향도 있고 단기 매매든 뭐 장기 매매든 좀 할 의향도 있습니다. 벌써 18분이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쿠콘과 뷰웍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수익이 나서 그냥 단기 종목이니까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에코마케팅을 매수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끝낼게요. 쿠콘 일간 차트로 봐야겠네요. 쿠콘을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팔았습니다. 팔고 났더니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뷰웍스 뷰웍스도 요때 사서 그냥 요때 판 거죠. 요때 사서 요때 판 거. 근데 이거는 장기로도 저희는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물량은 내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도 저희가 여기에서 장기로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사실 이때 단기도 매수 같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단기로 또 했습니다. 이거는 실적 대비 너무 많이 하향된 느낌이 좀 나서 일단 했고요. 장기는 좀 오랫동안 월간 차트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저희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정도까지 갈 생각이고 단기는 뭐 5에서 10% 수익 나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